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출란 중에서도 한국자생출란의 종자목을 조금씩 보여드리고 재배 중에 번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요즘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관심이 되고 있는 중국 구하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품종을 말씀드리고 잠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난초는 한국자생출란이 아니고요, 제가 재배하고 있는 중국의 구하 봉륜입니다. 봉륜은 잎 끝에서부터 기부 쪽으로 하얗거나 노란 무늬가, 줄무늬가 들어있는 것을 봉륜이라고 합니다. 봉륜도 여러가지 문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 이름이 다르지요. 잎의 끝에 조금만 남아있는 것을 조봉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선이 양쪽 가해로부터 안쪽으로 쭉 먹어 들어간 것을 신봉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간 무늬가 실선이 아니라 넓게 그리고 깊게 먹은 것을 심대봉륜이라고 하지요. 지금 보시는 것은 대봉륜은 아니고 심봉륜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심봉륜의 그 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꽃은 여배의 무늬를 따라간다, 닮아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잎이 봉륜일 경우에는 꽃도 봉륜화가 핍니다. 그리고 100% 전부 100% 고정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99%는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좀 의외인 것은 잎의 무늬가 거의 없는데 꽃은 봉륜화가 피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색화로 피는 경우가 있고, 중투화가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본적으로 그 출란의 기본적인 봉륜이나 또는 중투나 호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올라오면서 무늬를 보이다가 수멸하기 때문에 무늬가 잎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보통 산채에 갔을 때 잎에 무늬가 없을 경우에는 무지로 보고 관심이 없습니다. 산채하지 않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화철에 가게 되면 방금 올라오는 신화의 무늬를 보고 그 난초의 꽃을 예상하기 때문에 산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화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화에 올라왔던 그 무늬가 급소멸을 하고 무지가 되었을 때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지요. 형태의 잎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나 사이사철 무늬가 지금 보시는 중투와 같이 올라오면서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을 경우는 뭐 초보자라도 보면 여배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산채를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구화는 실선이 끝에서부터 기부 쪽으로, 즉 벌부 쪽까지 안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신봉륜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주가 되어서 수십 촉이 되어 조금 큰 화분에 심었는데요, 아직 꽃을 보질 못했습니다. 꽃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이제 상당히 번식만 되었고 꽃을 달질 못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구화는 자생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햇빛이 잘 드는 쪽으로 약 90% 해가 들고 10%가 약간 그늘이 지는 쪽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꽃을 잘 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화인데 무지구화입니다. 무지구화인데 잎변의 무지구화입니다. 상당히 잎이 철사처럼 강하고 약 50cm 정도의 크기로 자랍니다. 구화는 잎이 큽니다.
이거는 보통 작은 정도에 속하는 건데요. 한국 자생출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약 5배 내지 10배 정도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자생출란은 3호분이나 뭐 4호분 정도에서 아담하게 관상미가 있게 크지만 한국 자생출란도 특별히 큰 것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3호분이나 3호분에서 4호분 정도에서 키우면 적당합니다. 그러나 구화는 4호분 가지고도 적습니다. 특별히 제작된 큰 화분에 둥근 화분이나 이런 곳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난실에 많이 이렇게 한국 자생출란처럼 뭐 3평 정도에서 400분 정도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 장소가 커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이것은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한국 자생출란의 여배품들입니다. 단엽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반도 있고, 그 다음에 호피반도 있고, 그리고 삼반도 있고, 또 복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꽃을 본 것은 더 번식하려고 분촉을 해서 키우기도 하고요. 산채에서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대주로서 금년에 꽃 관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산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잎변의 난초에 기부 쪽으로 무늬가 들고 전체적으로 서반의 모양을 보이고 있는 난초입니다. 삼반성입니다. 삼반의 서반성인데 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화분이 되었네요. 생강근 산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뭐 상인들이 오셔서 이것을 가격을 많이 묻는 그런 요즘 인기가 있는 그런 난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지 않고 꽃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자생출란의 특별한 그 흥미와 재미, 묘미가 관상미가 있는 것은 적당한 크기에 꽃을 잘 올리고 일경이화로서 전시에 출품을 해도 뭐 어느 분이나 초보로부터 시작해서 외국분들까지 아주 감탄하는 한국 자생출란이 삼국에서는 제일 화색이라든지 잎모양이라든지 꽃의 형태라든지 모든 것이 아주 잘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의 모습인데요. 신라도 구이부위에 많이 번식을 해서 뭐 출하도 하고 더 번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촉을 하고 번식에 들어가는 난초들은 이미 검증된 난초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난초들이 이제 꽃을 달게 되면 전시장에서 이제 선을 보이게 되죠. 제가 이제 약 4평 정도 되는 5평 정도 되는 난실에서 출란도 키우고 또 다양한 구색으로 구화도 키우고 합니다. 그리고 풍란도 키우면서 꽃을 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전시에 출품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화통을 씌우고 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재배 중에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 중순이 되면은 꽃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진성 황화라든지 이런 홍화라든지 또 복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화통을 벗기는 시기가 12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이제 화통을 씌워서 색을 발현시키는 황화라든지 이런 계통들의 난초들은 2월 중순 정도까지는 화통을 씌워야 됩니다. 그러나 홍화라든지 복색화라든지 진성황화는 지금 12월 중순 정도부터 벗기기 시작하고 수태로만 올려서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늦게 벗기게 되면 화색이 떨어지게 되고 전혀 다른 꽃이 피울 수가 있기 때문에 품종에 따라서 또 재배하면서 확인된 그런 꽃들은 그 시기 절차를 화통의 탈부착 시기를 잘 조절하셔야 되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2월 중순이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잎이 후육이라든지 엷은 난초들은 또 뭐 이렇게 그늘지고 어두운 쪽에서 키우는 그런 품종의 난들도 있습니다. 여러 번 키우시고 꽃을 피우시다 보면 그 난초의 품성을 알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에 키우는 경우는 베란다 뒤쪽으로 그늘진 쪽에서 키우거나
또는 화장실 한쪽 구퉁이에서 이렇게 차갑게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난실은 어느 정도 온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10거리 정도 화분 10개 정도 올라가는 한 거리에 10화분 정도 올려가지고 바닥에 약간 햇빛 쪽 말고 그늘진 쪽으로 햇빛이 덜 드는 쪽으로 갖다 놓고 키우시면은, 제가 저희 난실 환경에 맞는 얘기지만 화색이 잘 발현되고 그렇게 해서 금상, 일반 쭈구마로 금상까지 받은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자생출란의 멋스러운 꽃을 기대하는 시기,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에라인들은 12월 꽃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구화의 말씀을 좀 드렸고, 많은 인기 품종으로 지금 핫하게 올라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키우시고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